할아버지, 지금 카메라 켜졌어요? 다 보고 있어요. 다은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좁은 횟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노인네가 진짜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박두철의 거친 목소리가 그 위로 덮쳤습니다. 손에 들린 야구 방망이가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번뜩였습니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7월의 오후였습니다. 서해안의 작은 항구 마을은 매미 소리와 짠 바다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그 한가운데 40년을 한자리에 버텨온 등대 횟집이 있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73세의 나이에도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박두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두철이, 자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만. 석봉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박두철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영감님, 좋게 말할 때 들으쇼. 7천만 원, 오늘 안에 입금하면 조용히 끝나는 일이야. 어렵게 가지 맙시다. 가게 한쪽 구석에서 다은이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꼭 쥐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라이브 방송 표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시청자 숫자는 이미 1000명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할아버지 가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 작은 외침이 어떤 거대한 파도를 불러올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야기는 그날 아침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새벽 5시 석봉 할아버지는 평소처럼 항구로 나갔습니다. 40년 동안 단 하루도 걸은 적이 없는 그의 일과였습니다. 배에서 막 내린 싱싱한 광어와 우럭을 직접 골랐습니다. 어부들은 그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석봉이 형님,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손님들이 기다리는데 게으름 피울 수가 있나? 석봉 할아버지는 손수 고른 생선을 들고 천천히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가게 문 위에 걸린 간판, 등대 횟집이라는 글씨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이 간판은 그의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함께 만든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1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손녀 다은이가 한쪽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일찍 오셨네요. 아침은 드셨어요? 다은아, 너는 또 그 휴대폰만 보고 있냐? 석봉 할아버지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다은이는 20대 초반의 손녀였습니다. 대학교를 다니다가 방학이면 할아버지 가게로 내려와 일을 도왔습니다. 다은이는 틈틈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크리에이터이기도 했습니다. 바닷가 풍경이나 할아버지가 회를 뜨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올리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게 다 우리 가게 홍보예요. 요즘 사람들은 다 이런 거 보고 찾아오거든요. 홍보는 무슨 40년 동안 입소문으로만 버텨온 가게야. 석봉 할아버지는 투덜거리면서도 손녀의 머리를 슬쩍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손길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로운 아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전 11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검은 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박두철이 내렸습니다. 30대 중반의 박두철은 마을에 새로 들어선 재개발 조합의 끈앞풀이었습니다. 사실은 인근 도시에서 흘러들어온 조직폭력배였습니다. 박두철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뒤로 험상궂은 사내 둘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영감님, 오랜만이요. 또 자네인가? 석봉 할아버지는 회칼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박두철은 이미 한 달 전에도 가게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좋은 말로 권리금을 넘기라고 했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가 거절하자 슬며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영감님, 이번이 마지막 기회요. 7천만 원 오늘 받고 깨끗하게 나가쇼. 7천만 원? 이 가게는 내가 40년 동안 일군 가게야. 권리금이 7천만 원이라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린가. 말이 되고 안 되고는 내가 정하지. 박두철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에는 석봉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게 앞에서 찍은 사진, 어린 아들을 안고 있는 사진, 그리고 손녀 다은이의 돌 사진까지. 박두철은 그 사진 중 하나를 손가락으로 툭 쳤습니다. 사진이 비뚤어졌습니다. 이 가게 곧 재개발 들어갑니다. 어차피 헐릴 건물이요. 영감님이 버텨봤자 손해는 영감님만 보는 거요. 재개발이고 뭐고 나는 여기서 죽을 때까지 장사할 거야. 자네가 뭔데 남의 가게에 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가? 석봉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 순간 박두철의 뒤에 서 있던 사내 하나가 진열된 회 접시를 발로 툭 찼습니다.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 소리를 내며 깨졌습니다. 어이쿠, 손이 미끄러졌네. 사내는 능글맞게 웃었습니다. 다은이는 그 모습을 보고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달려나가려 하자 석봉 할아버지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다은아, 들어가 있어라. 하지만 할아버지, 들어가 있으랬다. 석봉 할아버지의 단호한 목소리에 다은이는 어쩔 수 없이 주방 쪽으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주방 문틈으로 가게 안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박두철은 한참 동안 석봉 할아버지를 노려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영감님, 3일 드리겠소. 3일 안에 답을 주쇼. 그렇지 않으면 다음에는 접시만 깨지는 걸로 안 끝납니다. 박두철과 그 일당은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 그리고 엔진 소리가 가게 안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회칼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괜찮다. 아무 일도 아니야. 할아버지,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저 사람들 그냥 둘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고해서 뭐가 달라지겠냐? 증거가 있어야 잡아가지. 석봉 할아버지는 깨진 접시 조각을 천천히 주워 담았습니다. 다은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석봉 할아버지와 다은이는 단골 손님인 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마을에서 작은 법률 사무소를 운영하는 50대 남자였습니다. 석봉 할아버지의 오랜 친구이기도 했습니다. 석봉이 형님, 그놈들이 또 왔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래, 7천만 원을 내놓으라는구만. 형님, 그건 명백한 권리금 갈취입니다. 그냥 당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형님,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하면 형님 같은 임차인이 다음 사람에게 권리금을 받고 가게를 넘기는 걸 건물주나 다른 사람이 함부로 막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만약 그걸 방해해서
형님이 손해를 입었다면 그 사람이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니까 두철이 그놈이 와서 권리금을 뜯어가려는 거, 그게 다 불법이라는 소리지? 그렇습니다. 형님, 법은 임차인의 편입니다. 무서운 사람이라고 겁먹지 마시고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 다은이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지켜야 한다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저 나쁜 사람들을 멈추게 해야 한다고. 그날 밤 다은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바다 위로 달빛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휴대폰을 손에 꼭 쥐고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다은이는 평소보다 일찍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작은 카메라 2대가 들어 있었습니다. 가게에 도착한 다은이는 할아버지가 시장에 간 사이 가게 구석구석에 카메라를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위, 천장 모서리, 그리고 입구가 잘 보이는 자리에 다은이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다은이가 놀라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자리에는 박두철이 서 있었습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나기도 전에 그가 다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박두철의 눈빛이 어제와는 다르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누구 맘대로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박두철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다은이는 손에 들고 있던 카메라를 등 뒤로 슬쩍 감췄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저씨, 여기 우리 가게예요. 우리가 뭘 하든 상관하지 마세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습니다. 박두철은 가게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나무 바닥 위에서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꼬마야, 너 몇 살이지? 21살이요. 그게 왜요? 21살, 한창 좋을 나이네. 그런데 말이야, 어른 일에 끼어들면 다친다. 박두철은 다은이의 어깨를 손가락으로 툭 건드렸습니다. 다은이는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이놈아, 내 손녀한테 손대지 마라. 석봉 할아버지였습니다. 시장에서 막 돌아온 할아버지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서 살아있는 생선이 펄떡이고 있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성큼성큼 박두철에게 다가갔습니다. 두철이, 자네가 진짜 사람이냐? 어떻게 어린아이한테까지 손을 대? 영감님, 진정하쇼. 손녀 어깨 한번 만진 게 뭐 그리 큰일이라고. 큰일이고 말고가 어디 있어. 당장 나가. 내 가게에서 나가. 석봉 할아버지의 호통이 가게 안을 흔들었습니다. 박두철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영감님, 그렇게 큰 소리 칠 입장이 아닐 텐데. 어제 분명히 말했지. 3일 안에 답을 달라고. 3일이고 뭐고 나는 못 준다. 7천만 원이 무슨 애 이름이냐? 그리고 권리금이라는 건 자네한테 줄 돈이 아니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 석봉 할아버지의 입에서 어제 김 변호사에게서 들은 말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박두철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영감님, 법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법이 영감님 가게 지켜줄 것 같소? 여기 이 동네에서 우리 형님 말이 곧 법이야. 박두철이 손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가게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내 2명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명은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손에 휘발유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다은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다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등 뒤에 숨겨두었던 카메라를 꼭 쥐었습니다. 두철아, 이게 무슨 짓이야? 석봉 할아버지가 외쳤습니다. 박두철은 휘발유통을 든 사내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사내는 휘발유통의 뚜껑을 열고 가게 입구 쪽에 휘발유를 조금 뿌렸습니다. 매캐한 냄새가 순식간에 가게 안에 퍼졌습니다. 영감님, 이건 경고요. 다음에는 정말로 불을 지를 거니까. 박두철은 마지막으로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유리잔을 손으로 쓸어 떨어뜨렸습니다. 유리잔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리고 박두철은 일당과 함께 유유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휘발유 냄새와 깨진 유리 조각, 그리고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73세의 노인의 어깨가 작게 들썩였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할아버지의 등을 끌어안았습니다. 다은이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다은아, 미안하다. 이 늙은이가 너까지 위험에 빠뜨렸구나. 아니에요, 할아버지. 제가 꼭 지켜드릴게요. 다은이는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날 오후 다은이는 곧장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다은이는 담당 형사 앞에서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박두철이 권리금을 요구한 일, 가게 안에서 행패를 부린 일, 그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협박한 일까지. 형사님,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정말 위험해요. 40대 후반의 형사는 다은이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학생, 마음은 충분히 알겠어요. 그런데 말이야, 우리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증거가 있어야지. 증거요? 가게 유리도 깨졌고 휘발유 냄새도 아직 남아있는데요. 그게 말이야, 박두철이 직접 깼다는 증거가 있어야 해요. 또 휘발유를 뿌렸다는 것도 학생이나 할아버지 말씀만으로는 부족해요. CCTV가 있나요? 다은이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가게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가 평생 그런 걸 달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래도 형사님, 우리 할아버지 말이 거짓말 같으세요? 거짓말이라고는 안 했어요, 학생. 다만 우리가 법적으로 움직이려면 명확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일단 순찰은 자주 돌도록 하겠습니다. 다은이는 경찰서를 나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고 매미는 시끄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의 마음은 캄캄한 밤바다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은이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운영하는 라이브 방송 채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평소에는 바닷가 풍경이나 할아버지가 회를 뜨는 모습을 올리던 채널이었습니다. 구독자는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1000명 남짓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그 1000명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은이의 머릿속에 한 가지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집에 도착한 다은이는 곧바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그동안 모아둔 작은 카메라들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트에 무언가를 빠르게 적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가 시장에 나간 사이 다은이는 가게로 향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간 다은이는 어제 미처 다 설치하지 못했던 카메라들을 가게 곳곳에 꼼꼼하게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손님이 보면 그저 장식품처럼 보이는 작은 카메라를 두었습니다. 천장 모서리에는 가게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도록 카메라 각도를 맞췄습니다.
입구 쪽에는 들어오는 사람의 얼굴이 정면으로 잡히도록 카메라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주방 쪽에도 작은 카메라 하나를 더 설치했습니다. 다은이는 모든 카메라를 자신의 휴대폰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방송 어플을 새로 설치했습니다. 카메라 하나하나가 실시간으로 방송에 송출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보게 될 거야. 다은이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이는 깜짝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박두철이 아니었습니다. 단골 손님인 김 변호사였습니다. 다은아, 일찍 나왔구나. 아저씨,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는 가게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은이가 설치하던 카메라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아, 카메라를 설치하는 거야? 네. 어제 그 사람들이 또 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휘발유까지 뿌리고 갔어요. 뭐? 휘발유까지?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은이는 어제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경찰서에서 증거 부족으로 미온적이었던 것까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다은아, 그래서 카메라로 증거를 모으려는 거구나. 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아저씨. 다은이는 휴대폰을 들어보였습니다. 이 카메라들 다 라이브 방송으로 연결돼 있어요. 그 사람들이 또 오면 수천 명, 수만 명이 실시간으로 그 장면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도 함부로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 자체가 명백한 증거가 될 거고요. 김 변호사는 한참 동안 다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은아, 너 정말 똑똑하구나. 그런데 위험할 수 있어. 그 사람들이 다은이까지 노리면 어떡하니? 아저씨, 저는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더 걱정이에요. 할아버지가 평생 일군 가게를 저런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는 없잖아요. 김 변호사는 다은이의 어깨를 가만히 토닥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저씨가 도울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그리고 내용 증명도 오늘 안에 보내도록 하마. 정식으로 대응해야 나중에 법적으로 유리해진다. 감사합니다, 아저씨. 김 변호사가 돌아간 뒤 다은이는 가게 카운터 뒤에 앉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가게 곳곳을 비추는 카메라 영상이 작은 창들로 나뉘어 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그 화면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오전 10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석봉 할아버지가 시장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오늘도 싱싱한 생선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은아, 일찍 나왔구나. 네, 할아버지. 오늘은 제가 좀 도울게요. 그래, 고맙다. 석봉 할아버지는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회칼을 들고 생선을 손질하기 시작했습니다. 73세의 노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회칼이 도마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다은이는 그런 할아버지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다시 온다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가게 안에 손님은 없었습니다. 한여름 떼약볕에 다들 시원한 실내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앞에 그 검은 차가 다시 멈춰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박두철이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많은 사내들이 그를 따라 내렸습니다. 무려 4명이었습니다. 다은이의 손이 휴대폰 위에서 떨렸습니다. 그리고 빨간색 라이브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다은이의 손가락이 빨간 버튼을 눌렀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 위쪽에 작은 글씨가 떠올랐습니다. 처음에는 시청자가 단 3명이었습니다. 그리고 5명, 10명, 20명으로 천천히 늘어났습니다. 다은이는 카운터 뒤에 몸을 숨긴 채 떨리는 목소리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대 횟집 다은이에요. 지금 우리 가게에 무서운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위험해요. 제발 끝까지 봐주세요. 그 순간 가게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박두철이 다른 사내들과 함께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박두철의 손에는 어제는 없었던 야구 방망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른 사내들의 손에도 쇠파이프와 강목이 들려 있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회칼을 들고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도마 앞에 선 채로 박두철을 똑바로 노려보았습니다. 두철아, 또 왔구나. 영감님 3일을 줬는데 답이 없으셔서 직접 받으러 왔수다. 박두철은 천천히 가게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야구 방망이로 액자를 툭 쳤습니다. 액자가 비뚤어졌습니다. 그 액자는 석봉 할아버지가 찍은 아내의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손대지 마라. 석봉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가게 안을 울렸습니다. 박두철은 비웃었습니다. 영감님, 이 사진이 그렇게 소중하죠? 그러면 7천만 원 내놓으쇼. 그러면 이 사진도 가게도 다 무사할 거요. 그때였습니다. 다은이가 카운터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손에 든 휴대폰을 박두철을 향해 똑바로 들이댔습니다. 할아버지, 지금 카메라 켜졌어요. 다 보고 있어요. 이 노인네가 진짜 뒤지고 싶어서 환장했나? 박두철이 야구 방망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순간 다은이가 다시 외쳤습니다. 아저씨, 지금 라이브 방송 중이에요. 수천 명이 아저씨 얼굴 다 보고 있다고요. 박두철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다른 사내들도 일제히 다은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다은이의 휴대폰 화면 위에서 시청자 숫자가 무서운 속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00명, 200명, 500명, 1000명. 꼬마야, 그거 당장 꺼라. 박두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휴대폰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못 꺼요. 지금 이 순간 아저씨가 한 짓 다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제발. 박두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사내 한 명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그 사내가 다은이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석봉 할아버지가 그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내 손녀한테 손 떼면 내가 가만히 안 있어. 73세의 노인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한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은이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 시청자 숫자는 어느새 3,000명을 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이 박두철이다. 신고해라. 등대 횟집이면 서해안 어디지? 위치 좀 알려줘요. 할아버지 다치지 마세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 사람들 얼굴 다 캡처해 놨습니다. 박두철은 휴대폰 화면을 흘끗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그대로 나오고 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박두철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거 진짜 라이브야? 네. 지금 5,000명이 넘게 보고 있어요. 곧 10,000명도 넘을 거예요. 다은이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박두철은 야구 방망이를 든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사나워졌습니다. 이런 영악한 영 같은 이라고. 너 오늘 끝났다. 박두철이 다은이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밖에서 한 무리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가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 앞에는 동네 주민들이 서 있었습니다. 옆 가게의 칼국수집 김 사장, 건너편 슈퍼의 박 할머니, 항구의 어부 이 씨, 그리고 마을 이장님까지 모두 손에 휴대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석봉이 형님, 우리가 왔어요. 칼국수집 김 사장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가게 안으로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다은이 방송 보고 다 달려왔어요. 이놈들, 우리 동네에서 무슨 짓이야. 박할머니는 60대 후반의 나이에도 박두철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호통을 쳤습니다. 이 사람아, 자네 어머니가 자네 이런 모습 보면 뭐라고 하시겠나? 박두철은 갑자기 들이닥친 사람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일당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때 가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동차 엔진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였습니다. 다은이가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 자전거를 타고 온 사람들, 심지어 옆 마을에서 달려온 사람들까지 모두 다은이의 라이브 방송을 보고 등대 횟집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다은이의 휴대폰 화면 속에서 시청자 숫자는 이미 10,000명을 넘어 20,000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이런 글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방금 112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할 겁니다. 저는 변호사입니다.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저 박두철이라는 사람, 작년에 다른 동네에서도 비슷한 일을 저질렀어요. 박두철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일당들에게 외쳤습니다. 일단 나가자. 빨리. 박두철이 가게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가게 문 앞에는 동네 주민들과 시청자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습니다. 박두철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알아본 사람들이 휴대폰 카메라를 그의 얼굴에 들이댔습니다. 이 사람이에요. 라이브에 나온 그 사람. 도망 못 가게 막아요. 박두철과 일당은 사람들의 카메라 세례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찰이다. 경찰 왔다. 누군가가 외쳤습니다. 박두철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야구 방망이를 바닥에 내던지고 사람들 사이를 뚫고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경찰차 2대가 가게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제 다은이를 만났던 그 형사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뒤로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형사는 박두철과 일당에게 다가와서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두철 씨, 그리고 일행분들, 협박, 영업방해,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는 박두철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당신이 한 모든 진술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두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형사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사 양반, 이건 함정이야. 저 꼬맹이가 나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함정이라뇨. 박두철 씨가 가게 안에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협박한 장면, 휘발유통에 대한 진술, 그리고 어제 가게 유리를 깬 장면까지 다 라이브 방송으로 송출됐고 수만 명이 목격했습니다. 함정이라는 말은 법정에서나 하시죠. 형사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경찰들은 박두철과 그 일당에게
차례로 수갑을 채웠습니다. 박두철은 끌려나가면서도 다은이를 노려보았습니다. 꼬맹이야, 너 두고 보자. 무서워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를 지켰으니까요. 다은이는 박두철을 똑바로 마주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박두철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가게 안에는 안도의 한숨이 가득 찼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았습니다. 73세의 노인의 손이 무릎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다은이가 달려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다은아,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우셨어요. 아니다, 다은아. 내가 없었으면 이 할아비는 가게도 자존심도 다 잃었을 거다. 석봉 할아버지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은이도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는 여전히 송출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이의 라이브 방송 시청자 숫자는 어느새 5만 명을 돌파하고 있었습니다.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눈물이 나네요. 다은 학생, 정말 용감했어요. 박수를 보냅니다. 등대 횟집 꼭 한번 가보고 싶네요. 동네 주민들은 가게 안에서 박수를 쳤습니다. 칼국수집 김 사장은 석봉 할아버지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고맙네, 김 사장. 자네들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가게 밖에서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멀리 바다 너머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등대 횟집의 낡은 간판을 따뜻하게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이것으로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박두철은 잡혔지만 그 뒤에는 더 큰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변호사가 한 통의 서류를 들고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김 변호사의 표정은 이상하게도 무거웠습니다. 형님, 이거 좀 보셔야겠어요. 서류를 펼친 석봉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님, 이거 좀 보셔야겠어요.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는 두툼한 갈색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첫 장에는 큼지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석봉 할아버지의 눈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형님, 박두철이 잡혔지만 진짜 문제는 이거예요. 이 가게가 들어선 건물 말이에요. 한 달 전에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소유주가 바뀌었다고? 누구한테? 세진건설이라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세진건설 대표가 박두철의 사촌형입니다. 다은이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저씨, 그러면 박두철이 처음부터 형 회사 일을 봐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맞아, 다은아. 사촌형이 이 건물을 헐값에 사들였고 박두철은 임차인들을 협박해서 권리금도 못 받고 쫓아내려는 계획이었어. 그래야 헐값에 건물을 재개발할 수 있으니까. 석봉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을 정직하게만 살아온 73세의 노인에게 이런 음모는 너무도 낯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 가게는 지킬 수 있는 건가? 김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박두철이 협박한 장면이 라이브 방송으로 다 송출됐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게다가 사촌형의 회사가 박두철을 보냈다는 정황도
경찰에서 수사 중이에요. 사촌형도 곧 조사받게 될 겁니다. 그러면 가게는 정말 안전한가? 네,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라이브 방송을 본 사람들 중에 변호사들이 여럿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형님을 무료로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석봉 할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다 있나? 형님, 세상은 아직 따뜻해요. 그리고 우리 다은이가 그 따뜻함을 불러온 거예요. 김 변호사는 다은이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다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게 안은 오랜만에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칼국수집 김 사장, 슈퍼의 박 할머니, 어부 이 씨, 그리고 마을 이장님까지 모두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부침개를 부쳐왔고 누구는 막걸리를 들고 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손수 담근 김치를 가져왔습니다. 석봉이 형님, 오늘은 우리가 한턱 낼게요.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석봉 할아버지는 손사래를 쳤지만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두 가게 안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다은이는 부엌에서 할아버지가 손질해둔 회를 접시에 담아 나왔습니다. 김 변호사가 막걸리 잔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 석봉이 형님의 등대 횟집이 앞으로도 영원히 이 자리에 있기를 바라며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가게 안에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한여름 밤이었지만 가게 안의 공기는 시원했습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열린 창문을 통해 살랑살랑 들어왔습니다. 박 할머니는 다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은 아가는 이번에 정말 큰일을 했다. 우리 할매가 너 같은 손녀를 두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꼬? 할머니, 저는 그냥 할아버지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야, 다은아.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어른 일에 그렇게 나서는 사람이 어디 있냐? 박 할머니는 다은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다은이는 그 따뜻한 손길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칼국수집 김 사장은 석봉 할아버지에게 막걸리를 따라 주었습니다. 형님,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 다 같이 뭉치면 어떤 나쁜 놈들도 못 이긴다는 거. 앞으로 우리 더 자주 모입시다. 그래, 그러자. 김 사장, 자네 덕분에 살았네. 석봉 할아버지의 눈가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두려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함과 따뜻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살짝 열리며 한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청년은 다은이를 보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다은 씨 방송 보고 찾아왔어요. 네. 저를요? 네. 저는 서울에서 작은 영상 제작사를 운영하는 사람인데요. 다은 씨가 한 일이 너무 멋져서 직접 인사를 드리고 싶었어요. 청년은 다은이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석봉 할아버지를 향해 깍듯이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은 씨, 정말 용감했어요. 라이브 방송이라는 게 이렇게 누군가를 구할 수도 있다는 걸 다은 씨 덕분에 알았어요. 다은이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다은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은아, 너 이제 유명인이다. 라이브 방송 끝나고도 구독자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을 거야. 네, 정말요? 다은이는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채널을 확인했습니다. 구독자가 어느새 10만 명을 넘어 3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다은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어떻게. 다은아, 이제 내가 진짜 크리에이터가 된 거다. 석봉 할아버지가 다은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된다.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라. 사람들의 관심을 좋은 곳에 쓰는 거. 그게 진짜 어른의 일이야. 다은이는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가게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등대 횟집 이야기가 뉴스와 신문에 보도되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멀리 강원도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제주도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손님들은 가게에 들어서며 석봉 할아버지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르신, 영상 잘 봤습니다. 정말 멋지셨어요. 다은 학생도 정말 용감했어요. 석봉 할아버지는 그런 손님들에게 일일이 회를 떠주었습니다. 70대의 노인의 손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손님들은 그 솜씨에 감탄했습니다. 어르신, 회 정말 맛있네요. 40년 경력이 어디 가지 않아요. 고맙소. 입맛에 맞아서 다행이요. 가게 한쪽에서 다은이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협박 현장이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회를 뜨는 모습, 손님들이 즐겁게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평화로운 일상을 그대로 담는 방송이었습니다. 방송이 시작되자 댓글창에는 다시 수많은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 다은 씨, 이런 평화로운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등대 횟집 꼭 가보고 싶네요.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다은이는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할아버지 가게가 이렇게 평화로워졌어요.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어제 만났던 영상 제작사 청년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다은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무슨 일이세요? 청년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다은 씨, 저희 회사에서 다은 씨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요. 다은 씨의 라이브 방송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어요. 그래서 다은 씨가 앞으로도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다은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 정말요? 네. 물론 강요는 아니에요. 다은 씨가 원하신다면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답을 주셔도 좋아요. 다은이는 청년이 내민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다은이는 곧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만약 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 할아버지 가게 같은 곳들을 더 많이 도울 수 있는 방송을 하고 싶어요. 작은 가게들, 어려운 어르신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일이요. 그런 일도 가능할까요? 청년은 다은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은 씨, 그게 바로 저희가 다은 씨와 함께 일하고 싶은 이유예요. 진심으로요. 다은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카운터 뒤에서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노인의 눈가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김 변호사가 막걸리 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가게 문이 또다시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 서류 가방을 들고 어두운 표정을 한 중년의 남자였습니다. 남자는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더니
석봉 할아버지를 향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석봉 씨 맞으시죠? 저는 세진건설에서 왔습니다. 세진건설이라고? 석봉 할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가게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양손을 모은 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세진건설의 부사장 이만호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를 대표해서 어르신께 사과를 드리러 왔습니다. 이만호 부사장은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르신,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회사 대표이사가 사촌동생을 시켜서 임차인분들을 협박했다는 사실, 저희도 뒤늦게 알았습니다. 대표이사는 어제 경찰에 자진 출두했고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대신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네. 저희 회사는 이 건물의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임차인분들께 그동안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만호 부사장은 서류 봉투를 석봉 할아버지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어르신, 이건 약소하지만 저희 회사에서 드리는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어르신의 가게는 앞으로도 이 자리에서 계속 영업하실 수 있도록 임대 계약을 새로 체결해 드리겠습니다. 임대료도 기존 그대로 유지해 드리겠습니다. 석봉 할아버지는 그제야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부사장님, 보상금은 안 받겠습니다. 네, 어르신, 그게 무슨...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이 가게에서 죽을 때까지 회를 떠는 것, 그것 하나뿐입니다. 그것만 보장해 주시면 됩니다. 이만호 부사장은 한참 동안 석봉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가게는 저희가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드리겠습니다. 이만호 부사장이 돌아간 뒤 가게 안에는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은이는 할아버지의 팔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보상금 안 받으셔도 괜찮으세요? 다은아, 돈으로 사는 건 다 한순간이야. 하지만 자존심으로 지킨 건 평생 가는 거다. 이 할아비가 그 정도는 안다. 다은이는 할아버지의 팔을 더 꼭 잡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옆에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형님, 역시 형님답습니다. 그래도 보상금은 받아두시는 게 좋아요. 다은이 학비도 있고 앞으로 가게 보수도 해야 하잖아요. 김 변호사, 자네가 알아서 처리해 주게. 네, 형님.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등대 횟집은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은 예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가게 안에는 항상 손님이 가득했고 동네 사람들도 자주 들러 막걸리 한 잔씩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석봉 할아버지는 가게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한여름 밤의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습니다. 멀리 등대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천천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다은이가 시원한 보리차를 들고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더우시죠? 고맙다, 다은아. 다은이는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파도 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응? 저 결정했어요. 무엇을? 그 영상 제작사랑 같이 일하기로요.
그런데 서울로 안 가고 여기서 일할 거예요. 작은 가게들, 어려운 어르신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여기 우리 동네에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석봉 할아버지는 다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녀의 눈빛은 어느새 한 사람의 어른의 눈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은아,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그날 도망가지 않으셨으니까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나는 그저 내 자리를 지킨 것뿐이야. 진짜 용기를 낸 건 너다. 석봉 할아버지는 다은이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었습니다. 다은이는 그 손길에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가게 앞 골목 쪽에서 누군가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 변호사였습니다. 김 변호사는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형님, 다은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가? 박두철과 그 사촌형,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박두철은 4년, 사촌형은 3년이에요. 석봉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은이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마을에 작은 변화가 생기고 있어요. 어르신들이 운영하는 가게들이 서로 연락망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알리고 같이 대응하기로요. 그래, 그거 잘 됐네. 네, 형님. 그게 다 형님과 다은이 덕분이에요. 세 사람은 가게 앞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멀리 등대의 불빛이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다은이는 마지막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등대 횟집 다은이에요. 그동안 우리 할아버지 가게를 지켜봐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 덕분에 우리 할아버지는 평생을 지켜온 가게를 계속 지키실 수 있게 됐어요. 다은이의 옆에서 석봉 할아버지가 함께 카메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 늙은이가 이 나이에 이런 따뜻한 일을 다 겪어보네요. 살아있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봉 할아버지의 눈가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다은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저는 여기 우리 동네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거예요. 평범하지만 따뜻한 이야기들을요. 함께 해주실 거죠? 댓글창에는 응원의 메시지가 끊임없이 올라왔습니다. 다은 씨, 항상 응원할게요. 할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등대 횟집 꼭 가볼게요. 다은이는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방송을 종료했습니다. 가게 앞 골목에 여름 밤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등대의 불빛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처럼 등대 횟집도 이 자리에서 오랫동안 사람들을 비춰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평생을 한자리에서 정직하게 살아온 73세의 노인 한 분이 권력과 비리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의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손녀의 용기와 동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갑게 느껴질 때라도 우리가 서로를 향해 손을 내밀면 그 어떤 어두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사람을 만나더라도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법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처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겁먹지 않고 정당하게 대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작은 용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모든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바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